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일단 14일 종가는 2%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약간 등락이 있었어요. 한 6%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14일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 정도 하락해서 끝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대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것. 근데 한국 시장은 사이클을 타요. 사이클을.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사이클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것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좋아지기 위해서, 자, 미래가치가 좋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미국 시장, 그리고 빅테크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즉 GPU가 많이 팔릴 수 있는 환경, AI가 되겠죠. 그러면 GPU가 많이 팔려야 같이 포함돼서 HBM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좋아져야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환율까지 들어가면 제가 그냥 딱 심플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환율이 지금 올라가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도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환율이 만약에 뭐 1,500원, 1,600원, 1,700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외국인이 들어온다 만다 이런 것들 다 떠나서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 상승에 대한 기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코스피를 포함해서 삼성전자까지, 그쵸? 지금 신고가 구간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장이 아닌 거예요. 상승장이.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악재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환율이 1,43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당연히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무언가 좀 타결이나 진전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불확실성을 불러온 결과가 이 환율의 상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수출 기반인데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주식시장에 좋아요. 그게 아니라 환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구간이 올 테니까, 이 낮아지는 구간이 올 때까지 중간에 뭐 외환위기나 이런 구간이 없다면, 그리고 외환위기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안 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죠? 앞으로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경제 규모 사이즈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외환위기 수준의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타격을 받아요.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하나예요. 한미반도체가 좋아지는 환경, 즉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즉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있어야 되고, 그 업황을 만드는 건 미국 시장이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은 거, 그쵸? 단순히 한미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잖아요. 그건 하나예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었거든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쁘다, 그게 아니라 주봉 돌려서 볼게요. 24년도 고가 딱 찍었잖아요. 여기 6월 10일 날 고가 찍고 나서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무언가 뭐 실적이 안 좋은가? 나쁜가? 악재가 있나? 이렇게 볼 것 같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선반영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 얘기랑 같은 이야기인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 돼야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와 직접적인 거래관계 있는 거지 삼성전자와 거래관계 없잖아요. 그거 다 알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좋아야 삼성전자가 좋고 삼성전자가 좋아야 하이닉스가 좋잖아요. 최근에는 HBM, 그렇죠. 여기서 AI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레고시 반도체까지 슈퍼사이클이 열린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앞에서 당겨주든 뒤에서 밀어주든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고, 여기조차도 먼저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건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건 실적 확인 과정이 길어졌다. 왜? 23년도부터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의 시세 자체가 가장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가장 크게. 그러면서 기간 조정의 기간이 길어졌지만 실제 실적이 좋아졌었던 내용 폭을 보면 한미반도체는 이미 23년도에 340억, 그 전에는 22년도에 1100억. 그럼 역성장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만원부터 6만원까지 올라갔고, 오히려 24년도에 실적이 훨씬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았고, 25년도 이제 10월 한 중순 정도 됐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고 이제 슬슬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실적 확인 과정까지 가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가가 잘 올라가는 건 실적 확인이 되기 전이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파동인 실적 확인 전이 아니라 실적 확인 이후에 나오는 2차 시세가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이닉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실적 보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23년도에는 오히려 안 좋았고 24년도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올라. 23년도에는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실적 확인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쵸? 여기 지나고 나서 주가 상승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미반도체 매매하는 이 구간을 보더라도 확인 과정을 다 거쳐요. 한미반도체 보세요. 떨어진다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 확인했는데 고가 돌파 못해요. 그럼 매매 안 하는 거예요. 또 떨어지죠.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반등 확인하고 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떨어지고 반등 확인하죠. 또 매매하는 거라고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더라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는 건 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좋다는 게 되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다는 건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도 당연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애초에 여기 떨어졌었던 요 구간부터는 실적이 계속 좋았거든요. 그쵸? 실적보다 먼저 올라갔었던 가격대, 근데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세가 나오는 이 2파 구간, 요 구간 먼저 나온 건 어디예요? 하이닉스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는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앞단에 있는 건 뭐겠습니까? 미증시예요. 근데 미증시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의 또 뭔가 좀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최장 2주를 넘기 어렵다. 왜? 경주 에이펙에서 만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2주를 넘겨서 중국과 미국이 뭔가 극단의 상황을 간다. 그래, 이런 최악의 상황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I 투자를 안 해? 여기까지 딱 생각을 하라고요. AI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AI 투자를 안 한다면, 그렇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 구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나왔다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미 좋지만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그렇죠? 즉 GPU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HBM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디 나온다는 겁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의 시세,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시세의 시작점, 이게 나온다고요. 근데 저는 이 구간에서의 매매를, 그렇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고 한 4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고 판단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중요한 건 하나예요. 경주 에이펙 전까지 미국과 중국의 설전으로 인해서 시장은 조정받을 수 있는데 AY와 조선 등 그동안 있었던 내용의 변화는 없다. 펀더멘탈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도주만 매매한다. 지금 주도주는 어디예요? 여기 밑에 조선 반도체, 원전 바이오, 네이버 그룹주 이 안에 있다. 네이버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NHN KCP 보세요. 가격 먼저 보라 그랬죠? 그래서 가격 먼저 네이버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NHN KCP 같이 올라갑니다. 신고가 찍었어요. 첫 번째 신고가. 매물 소화 과정 필요하죠? 그리고 반등 확인. 매도한 결과 어때요? 하루에 20%대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보여줬으니까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매도 몇 프로? 7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모두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리고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하고 같은 건데, 자, 내용 보세요.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확인하고 매매 구간 잡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신고가를 확인한다는 건 가격 확인을 한다는 거고, 여기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등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반등 확인하기 전에 주도주의 시세를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이닉스와 그런 거잖아요.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신고가 구간 반등 확인하는 족족 매수한 결과 애초에 7월 1일입니다. 188% 수익 구간 만들죠. 근데 또 올라. 왜? 안 빠졌거든. 그럼 여기서 한미반도체 시세를 먼저 앞서서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하이닉스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매수, 매도 3개월 걸렸습니다. 34% 이렇게 나온다고요. 먼저 볼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도주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에이펙 관련된 그 내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에서 시진핑하고 안 만난다 이런 내용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AI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중국하고 안 만나니까 AI 투자 안 해? HBM 작살났네? 이게 아닌 거예요. 팔아야 될 때가 아닌 겁니다.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은 왜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주도주는 조선반도체, 원전바이오, 네이버그룹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나오는지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내가 산 종목군들은 조정을 보는 게 짜증이 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근데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내가 쭉 빠져서 매수하려는 게 아니라 반등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그래야지만 하이닉스 같은 기업에서도 이런 초대형 기업에서도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오션, 조선주죠? 올해 상당히 좋아요, 주가가. 근데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가격을 지키니까 더 가잖아요. 수익 구간을 보더라도 30%대 수익 구간 나오죠? 물론 이렇게 손절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수익의 폭이 훨씬 더 크죠. 8월 달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려보면 그렇죠? 57%씩 연초에도 나온다. 이런 상황들이 모두 신고가 구간에 터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보다 앞서서 업황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부분, 이건 한미반도체를 땡겨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고 매수해야 될 때다. 단 가격대를 확인하고 매매하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타점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한미반도체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